네, 안녕하세요. 메뉴남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12시 10분이네요. 자, 오늘 정치 뉴스 먼저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박지원, 치사한 남편, 윤석열보다 비열, 김기현을 맹폭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군요. 최근에 이제 이 김기현, 이 양반이 이제 부인이 그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 뭐 뇌물이죠? 뇌물. 근데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을 확보를 했는데 김 전 대표 부인이 요 김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편지까지 요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2023년 3월 당대표로 당선된 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사실이 있다. 요거는 의례적 인사였다. 청탁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말하기를 이거는 부인이 한 짓이고 그냥 예의 차원의 인사였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당시 당대표 경선 때 이루어진 일인데 이때 처음에 이제 김기현 의원이 꼴찌였어요. 5등.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당대표가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의례적인 선물일 수가 있냐 이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 비판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남편으로서 너무 치사하지 않냐? 본인의 죄를 부인에게 전가하는. 근데 사실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해 보려고 하는 말이겠죠?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법무부 연어 술 파티 편의점 결제네요. 소주 맞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과거 이제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대북 송금 관련해 갖고 이화영 부지사, 당시 이제 경기도 평화부지사죠. 이 양반을 회유하기 위해서 술 파티를 벌이면서 회유를 하려고 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담당 검사였던 이제 박상용 검사는 당연히 부인을 하죠.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영상 녹화실에서 검사와 피의자들이 연어회 덮밥과 연어 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 라고 이미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갖고 이제 이 당시에 그 소주를 그 뭐죠? 페트병, 물병에다가 옮겨 담아서 반입을 했어요. 관련해갖고 요때 그 5월 17일 그 오후 6시 34분과 37분 수원지검 앞에서 그 이 결제된 내역이 있다는 거예요. 요때 요 1,800원이 뭐냐? 요게 소주 귀신, 소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소주 한 병을 샀어요. 한 병을 샀는데 야, 요게 좀 페트병에 애매한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한 병 더 샀다는 거죠.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그 페트병에 담아서 반입을 했다 라고 하는 이제 핵심 증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의혹들, 재판들이 검찰에 의해서 조작 기소된 부분들이 대부분 밝혀지고 있죠. 이 쌍방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쌍방울 그 회장이 사실은 그 돈을 필리핀의 도박장에서 그 다 날렸다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사람 한 명 죽이려고 오만 짓을 다 했던 이 검찰들 곧 사라지겠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국정원 블랙리스트 피해 김규리 이제 그만 힘들고 싶다. 과거에 그죠, 이명박 정부 이때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찍어놓고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 만든 적이 있었죠. 근데 요거와 관련해갖고 검찰이 이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사실 문학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피해를 받고 거기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는데 법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뭐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인데 그 관련해서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김규리 씨, 배우 김규리 씨죠. 이분이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겠다고 해요. 이미 사실 캡처한 내용도 많고 그 인터넷 기사나 이때 악플 같은 거 많이 달아놨죠. 자진 삭제하라고. 일주일 뒤에 소송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이제 그 악플 달아 놓으셨던 분들 빨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경제 뉴스 하나 볼게요. 반도체 자동차가 먹여 살린 수출, 3분기 수출이 6.5%가 증가를 했다. 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무역 집중도가 40%를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는 내용도 있네요. 뭐 대기업 편중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관세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겠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뭐 그러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4일 남았는데요. 3일 남았군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수능 한파 없답니다. 보통 수능날 되면 굉장히 춥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상당히 좀 곤란한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수능 한파는 없답니다. 날씨가 따뜻할 거라고 보이네요.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잠깐 재밌는 내용이라서 좀 봤는데 AI로 컨닝한 학생들이 지금 자수가 40명이다. 연세대 얘기인데요. 중간고사를 시험을 보는데 챗GPT를 이용해서 시험을 봤다는 거죠. 몰래 핸드폰을 봤나? 뭐 어쨌든 이게 근데 거대 언어 모델, 뭐 생성형 AI를 가리키는 수업이네요. 이게 비대면으로 치러졌는데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그런 AI를 활용해서 시험을 봤다는 내용이네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겠군요. AI가 인공지능의 발전이 무조건 우리 사회에 그냥 스무드하게 정착을 하진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초반에는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관련한 법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차후에 점점 만들어질 테니까 이런 부작용들도 잡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AI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재명 대통령 T1 롤드컵 3연패를 축하했다. 3핏. 저도 어제 봤습니다만 대단한 기록입니다. 전 세계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한다는 거. 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죠. 이 T1의 3핏 기록은 아마 T1만 깰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축하를 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중국에서 벌어졌는데요. 우리 KT와 T1 이 국내 팀들끼리 결승전을 치렀어요. 뭐 T1이 우승하긴 했습니다만 아깝게 진 KT도 수고했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이 한 달 넘게 멈춰 있었던 정부 예산안, 셧다운이라고 하죠. 종료될 것 같답니다. 상원에서 연방정부 운영 재개 합의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단 수정안에 합의를 했고 임시 예산안이네요. 1월 30일까지.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민주당이 요구해온 ACA 연장 12월에 별도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제 임시 예산안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ACA는 여기 보시면 오바마 케어랑 관련이 있는 건데 건강보험 관련한 거예요. 오바마가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국민건강보험 이 복지와 관련한 정책으로 밀어붙였던 게 오바마 케어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